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와, 진짜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의 경매 물건이 돈을 벌어다 줄 경매 물건인지, 그럼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이 공장 지역에서 이 평당가 135만 원짜리는 일반 매매 찾으려고 부동산 가보잖아요? 없어요. 상당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대신 우리가 좀 고민되는 게 아까 뭐였어요? 딱 봤을 때.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형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공장 창고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경매 정보지 같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값이 저렴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그런 경매 물건을 우리가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하죠. 다들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이렇게 스카이키라고 검색을 하면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좀 하고요. 경매 정보지를 좀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 스카이키를 통해서 공장 창고에 평당 가격이 저렴하면서 매력 있는 물건,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 그런 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상단에 주거, 상업, 공장, 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공장 물건을 찾아볼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경매 물건, 물론 이제 이렇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한눈에 정말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경매 물건을 볼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경매 탭을 눌러가지고 공장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물건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화성시가 다들 아시다시피 공장의 개수도 가장 많고 거래량 자체도 가장 많은 명실상부 공장 경매 시장의 1등 지역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을 다 찾았습니다. 이게 화성시만 지금 제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몇 개 안 나오는 거지, 전국 아니면 경기도 전역 이렇게 눌러버리면 수십 건, 수백 건 이렇게 이상 뜨기 때문에 이거 언제 다 일일이 눌러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오른쪽에 대지 평당가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경매 물건들 중에서 여기 위쪽에 대지 평당가, 그래서 가격이 낮은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얘는 우리가 리뷰를 한번 같이 했었고 135만원짜리 평당가 요 물건을 한번 볼게요. 이게 과연 돈이 될 만한 공장 물건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경매정보지 쳐가지고 거기서 사건 번호 입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느리죠. 여기에 있는 요 마크 있죠. 이거를 누르면은 바로 경매 정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와, 진짜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의 경매 물건이 돈을 벌어다 줄 경매 물건인지 저랑 같이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라는 동네에 나온 물건인데, 이 지역도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죠. 일단은 주소를 딱 봐가지고는 이거 왠지 조금 괜찮은 물건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워낙 주소를 봤을 때는 입지가 좋은 지역이니까. 아까 우리 스카이키 화면에서 평당가가 지금 135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이 공장 지역에서 이 평당가 135만 원짜리는 일반 매매 찾으려고 부동산 가보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평당 135만 원이면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입지, 그런 토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 후반대부터 토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평당 135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만 봤을 때는 이거 웬만한 토지값보다도 저렴한 느낌이거든요. 감정가가 20억 5천만 원이었다가 두 번이 유찰이 돼서 10억 55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숫자만 봐가지고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745평 정도, 건물은 440평 정도 들어가 있는 물건이에요.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은 그냥 평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정문 쪽 길가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여기 안에 있는 이 공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본 거, 이렇게 보니까 공장의 층고가 일반적인 공장보다는 좀 높아 보이죠. 그리고 출입구 쪽에 있는 첫 번째 건물이죠. 건물의 옆면,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 얘는 이제 층고가 조금 낮아 보여요. 처마선 기준 했을 때는 한 4m 정도로 되어 보이고, 얘가 이제 조금
높아 보이는 건물이었는데 계속해서 한번 쭉 볼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공장 건물동, 가장 안쪽에 있는 공장 건물인데 앞쪽에 가설 천막으로 좀 쳐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공장의 뒤편 모습이고, 정문에 있는 첫 번째 건물 옆에 있는 약간 느낌은 기숙사 같은 걸로 좀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요거는 진입하는 도로의 모습이죠. 진입 도로는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 공장 물건 볼 때 무난한 축에 속하는 그런 조건이고, 자, 요런 거는 뭐 별 특이사항이 없고, 이거는 실내 사진인데 약간 사무실 느낌이에요. 근데 경매 정보지에 보니까 깔끔하게 나와 있는 필지의 모양이나 건물 배치나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사진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의 현황을 봤을 때는 공장 용지 지금 딱 한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이죠. 단층짜리 한 32평 정도 되는 거 하나 들어가 있고, 1, 2층 구조로 해가지고 건물이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밑에 1층 같은 경우에는 266평, 그리고 2층은 6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장 사용 승인일이 근데 조금 오래됐습니다. 지금 2025년도니까 사용 승인일이 2006년도죠.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그런 공장 물건이고, 대시외 건물로 해서 20평짜리 아까 우리 초입에 있었던 거 있죠? 출입구 쪽에 그거 하나 들어가 있고, 안쪽에 가설 천막 한 6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정식 건물 360평에 제시외 건물로 8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이 다 합쳐가지고 44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가진 공장 경매 물건이구나 알 수가 있죠. 이런 제시외 건물 역시나 우리 이렇게 딱 보시면은 경매 목적물에 매각 포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시면 소유권 역시도 낙찰자분이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사업자 등록이 2018년 5월인데 말소 기준 등기가 2021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일 자체가 여기 있는 근저당 말소기준 등기보다는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탐문을 통해서 정확히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밑에 유치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치권이 접수는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유치권자가 접수했던 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존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뭐 전반적인 거 봤을 때는 평이해요. 이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와, 이거 뭐 입지 전체적인 느낌을 봐서는 공장 창고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동네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남양읍 신남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 바로 위에 화성 톨게이트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여기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개통했던 화성 시청역이 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나 시청역에서 차 타고 5분도 안 걸리죠, 여기까지. 그런 입지에 들어가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 문제는 지금 보니까 땅 모양이 상당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땅 모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땅이에요. 이 폭이 너무 좁고 좌우로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일렬로 나란히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의 모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땅의 모양을 이제 도형에 빗대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방형 토지다, 장방형 토지다, 또 장방형도 바로 장방형이다, 세로 장방형이다, 사다리형 토지, 삼각형 토지, 역삼각형 토지, 부정형 토지, 자루형 토지,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과 같은 이런 토지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애벌레형 토지다.
요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생긴 게 애벌레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눈이 뭐 달려있다 치고 이런 식으로 애벌레의 무늬가 쭉쭉쭉 이어져 있는 거죠. 이 천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위장 전술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벌레들을 이렇게 보면은 몸통이 이렇게 있는데 무늬가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새들이나 개구리나 이런 애들이 봤을 때 이게 애벌레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나무 잎사귀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위장 전술을 필 수 있는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고, 또 특징이 뭐 있어요? 다리가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일일이 몇 개가 달려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애벌레들이 종류에 따라서 색깔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나뭇잎사귀와 같은 비스무리한 색상, 요런 거를 많이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애벌레가 지금 뒤집혀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애벌레형 토지다, 요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좀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위성사진 봐도 건물 배치 자체가 상당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쭈루룩 일렬로 세워가지고 최대한 길고 좁은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공장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토지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공장이나 창고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길고 좁다란 토지, 그리고 그에 따른 건물 배치, 이게 내 업종, 내 사업 운영하는데 좀 적합하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굳이 뭐 마당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한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위성사진에 차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요런 데 이제 주차해놓고 상하차 작업을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요런 쪽은 이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활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온다 치면은 차량이 후진으로 해가지고 안쪽까지 와서 꽁무니를 공장 쪽으로 댄 다음에 뭐 상차나 하차 작업 그런 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 공장의 활용도, 활용성 이런 게 좀 약하다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토지의 본질적인 그 형태 때문에. 그러면 오늘 같은 경매 물건 이런 거는 주변의 공장 시세가 여러 가지 뭐 건물의 연식이나 종류나 형태나 이런 게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50만 원을 받는다, 평당.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은 단점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정상 가격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입찰가 산정이나 아니면 매도가 산정을 할 때 반드시 반영을 좀 해서 이런 경매 물건에는 굳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입찰가나 매도 가격에 그런 단점적인 요소들을 녹여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보더라도 마당이 진짜 너무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좁아요. 그리고 여기 신남리 자체가 여기 큰 길 쪽으로 나갈수록 얕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여기 마당 자체도 이 공장 안쪽으로 지금 들어갈수록 이렇게 슬로프가 좀 져 있습니다. 평평한 마당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진입하는 도로는 그냥 무난합니다. 요렇게 나가면은 바로 이제 2차선 국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2차선 국도에서 우리 공장 물건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4m 정도 나오는 그런 도로 폭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죠.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주변에 공장들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에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 애벌레형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매 물건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큰 도로 나가서 요게 이제 신남리 메인 도로 중에 하나예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의 매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큰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인데 얘는 지금 평당가가 3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420평 정도 되는데 120평짜리 지금 공장이고,
여기 설명해 보니까 60평짜리 두 동으로 쪼개져서 들어가 있어요. 사용 승인일은 2022년이니까 준신축 공장이죠. 근데 건폐율이 30%가 좀 안 되네요. 요게 조금 저기 하긴 한데 평당 350만 원 일단 기억을 좀 하나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지금 얘가 있는데 얘는 38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평당 가격이에요. 근데 얘는 건물에 비해서 토지 평수가 좀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60평짜리 공장인데 도로 포함해서 땅이 200평이 좀 넘어요. 그러면 건폐율은 좀 많이 낮을 것 같아요. 그죠? 26%밖에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평당가가 지금 380만 원, 사용 승인일은 한 3년 정도 된 거니까 준신축 공장이죠. 여기 안쪽에는 또 매물이 없고, 자, 여기 또 이제 여기 뒤편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얘도 한번 눌러볼게요. 얘도 지금 35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70평 건물에 지금 토지는 200평 정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평당가가 지금 351만 원이다. 그리고 얘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거. 얘는 278만 원? 얘는 조금 지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만 딱 봐가지고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건폐율이 너무 안 나온다. 건물이 60평짜리 소형 건물인데, 부지가 지금 거의 300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이니까 준신축 공장이기는 한데 건폐율이 너무 작아요. 진짜 딱 20.8%. 그러면 건물을 평수를 많이 안 지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세랑 좀 같을 수가 없어요. 얘가 280만 원이었다. 기억을 또 해놓고 여기 안쪽에 얘 한번 볼까요? 얘는 340만 원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평당가가. 근데 얘도 보니까 건물 평수에 비해서 땅이 좀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건폐율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20% 초반. 근데 340만 원 올라와 있고 또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6억입니다. 일단 매매가는 좀 가벼운 것 같은데 평당 가격이 좀 세네요. 394만 원. 거의 뭐 400만 원 느낌이죠, 평당. 건물은 55평 정도인데 땅이 152평이니까 건폐율 자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수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용도가 창고 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통은 공장이나 제조장이면 그렇게 표기를 해놓는데 창고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 알겠지만 진짜 창고면은 일반적인 제조 업종들이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공장의 그 활용성 자체의 폭이 넓지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매매가는 6억이지만 평당가로 봤을 때는 거의 400만 원, 394만 원에 올라와 있다. 가격이 요 주변 2차선 도로 따라서 상당히 좀 그래도 짱짱한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경매물건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였죠? 그죠? 지금 135만 원이니까 이 정도 평당가면은 진짜 값 자체는 상당히 좀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우리가 부존재 확인에 소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고 여기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빨랐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 물건 들어가실 분들은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별도로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요 물건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리뷰를 한번 했었고 이 물건도 제 유튜브 영상에서 리뷰를 했던 물건인 것 같고 82614 요것도 제 유튜브 채널에 분석하는 현장 영상이 다 올라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정읍 호곡리에 나와 있는 요 경매 물건 1번, 2번 요렇게랑 지금 우정읍 주곡리에 나와 있는 요 경매 물건 요 두 개만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현장 영상이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평당 가격이 지금 비싸져요. 203만 원, 302만 원. 요거는 이제 최저가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신건의 감정가가 20억이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유찰이 두 번이 됐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평당 130 아까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런 공장 건물이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한 350만 원에서 아까 395만 원짜리인가 제일 비싼 거 있었죠.
거의 뭐 느낌은 400만 원 느낌.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 부동산에 방문해서 찾아보면 일반적으로는 요 정도 가격대에 이런 공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지금 평당가 자체로는 135만 원 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대신 우리가 좀 고민되는 게 아까 뭐였어요? 딱 봤을 때 우리 토지 모양이 애벌레형 토지다 보니까 그 토지의 모양에서 오는 건물의 배치, 마당의 활용성, 그 다음에 이런 물리적인 조건이 내 사업의 여건, 내가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를 써도 나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이 이런 물건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임대로든 매매로든.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경매로 이렇게 투자할 때에도 이렇게 저렴할 때까지 떨어졌다라는 금액적인 장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공장 경매 물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 이거를 잘 섞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할지 말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내가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준다 하면은 임대가 과연 잘 빠질까? 공실이 오래 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이런 가격에 녹여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2번이 유찰이 됐으니까 이제는 안전마진이 좀 확보가 됐다라고 느낀다면 투자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도 나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지켜보는 게 또 좋겠죠. 이렇게 해서 스카이키를 활용을 해서 화성시에 있는 경매 물건을 한번 빠르게 찾아봤고, 요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감정가랑 최저가가 현재 표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지금 몇 번 됐는지도 정렬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찰이 만유된 순으로 볼 수도 있고, 신건 순으로 볼 수도 있고, 매각 기일 순으로도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요 대지 평당가죠. 왜냐면 공장 창고의 가격은 요 토지 평수 나누기 그 가격이기 때문에 이 평당 금액이 얼마나 저렴하냐, 요거에 따라서 물건의 매력도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공장 경매나 아니면은 뭐 토지, 그 다음에 주거용 물건, 상업용 물건, 전반적인 어떤 모든 부동산의 유형을 우리가 스카이키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카이키를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이 스카이키 이용료 할인받을 수 있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결제하실 때 요 스카이키를 나는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을 하시던 스탠다드를 하시던 프리미엄을 하시던 매월 결제되고 아니면 연 구독으로 결제하는 금액의 10%를 할인을 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 가격으로 또 결제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할인 받아가지고 이 스카이키를 또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빠르게 물건 찾고 빠르게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스카이키를 활용을 해서 좋은 공장과 토지 물건 어떻게 빠르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